3월 15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수백 명의 신임 장교들이 단정한 군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군악대의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학부모석에는 화려한 한복과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녀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유난히 소박한 차림의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강희수, 49살. 낡은 검은 코트와 오래된 가죽 가방, 그리고 다른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23세 신임 소위 강설아. 곧게 선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 태양 아래 빛나는 군복을 입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희수는 낮게 속삭였다. 해냈구나, 우리 딸. 그 순간 과거의 기억과 함께 깊은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쳤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행사장 입구에 고급 SUV 한 대가 멈춰섰고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미령. 같은 나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그녀는 샤넬 자켓과 에르메스 가방, 붉은 하이힐로 자신을 치장한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렸다. 그리고 곧 그녀의 시선도 희수를 향했다. 잠시 멈칫하던 미령의 입가에 서서히 비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희수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오랜만이네. 그러나 미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때 그 가난하던 애가 말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주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미령은 멈추지 않았다. 너 아직도 기억나? 급식비도 못 내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거. 내가 대신 내줬잖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때 미령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살짝 기울였다. 어머, 미안해. 뜨거운 커피가 희수의 낡은 가방 위로 쏟아졌다. 천천히 번지는 얼룩.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희수는 가방을 내려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설아가 달려왔다. 상황을 본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희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미령은 비웃으며 설아를 훑어봤다. 아, 네가 딸이구나. 그래도 장교는 됐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그거 임관 반지지? 한번 보자. 잠시 망설이던 설아는 반지를 건넸다. 금빛 반지가 햇빛에 반짝았다. 미령은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무심한 듯 손을 놓았다. 딸랑.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설아가 급히 몸을 숙이려는 순간 붉은 하이힐이 그 위를 짓밟았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미령이 낮게 말했다. 가난은 되물림 되는 거야. 설아의 눈이 흔들렸다. 희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찌그러진 반지를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딸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이건 고칠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깊고 그리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눈빛. 미령이 돌아서며 웃었다.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희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미령. 그녀가 멈춰섰다. 희수는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멀리서 한 장교가 그 장면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하려다 희수의 미세한 고개짓에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희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장 초라해 보이던 그 여자가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그날 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불이 거의 꺼진 거실 한가운데 강희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에는 낮에 망가진 임관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금속. 찌그러진 형태는 마치 지난 10년의 시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다. 희수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다. 10년 전 의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육군 중령.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희수는 낮게 입을 열었다. 여보, 드디어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군 시설 비리, 태양회 조직도, 박성준 관련 자료. 하나하나 꺼내 펼쳐진 문서들에는 지난 3개월 동안 그녀가 모아온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공사 현장 사진, 익명 제보자의 진술서, 그리고 10년 전 남편의 사고 보고서. 희수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지훈 소령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의 부관이자 유일하게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희수는 전화를 받았다. 말해. 전화 너머로 낮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희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아. 예정대로 진행해. 하지만 위험합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수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래야 재밌지. 전화를 끄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면이 바뀐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조미령이 거실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육군 준장 박성준과 통화 중이었다. 오늘 진짜 웃겼어. 그 애 아직도 그 꼴로 살고 있더라니까. 전화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문제? 그런 애가 무슨 문제야. 미령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때 TV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나왔다.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긴급 브리핑 예정. 미령은 대수롭지 않게 채널을 넘겼다. 다시 장면은 바뀐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단정한 정복을 입은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어깨에는 빛나는 별 2개. 육군 소장. 강희수였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졌다. 저 사람이? 설마. 희수는 단상 위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 그리고 입을 열었다. 육군 인사참모장 강희수 소장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같은 시각 강남의 아파트. 미령이 TV를 보다가 얼어붙었다. 와인잔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깨지는 소리.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말도 안 돼. 화면 속 희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권력 그 자체였다. 다시 브리핑룸. 희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방부는 오늘부로 전 군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화면에는 균열된 건물, 녹슨 철근, 붕괴 직전의 구조물 사진들이 나타났다. 기자들이 숨을 삼켰다. 특히 최근 3년간 진행된 공사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겁니까? 희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대한건설을 포함한 주요 업체입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장소. 정한길 대표의 사무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다시 브리핑룸. 희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부실과 부패는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전쟁의 시작.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박성준. 그는 TV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희수. 그의 손이 떨렸다. 10년 전 자신들이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진실. 그것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다. 화면은 다시 희수의 얼굴을 비춘다. 그녀는 아무 감정 없이 말한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군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싸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릴지. 브리핑이 끝난 직후 국방부 청사 복도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희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성준의 사무실. 그는 문을 세게 닫으며 들어왔다. 책상 위의 서류를 쓸어버리듯 밀쳐내고 이를 악물었다. 강희수, 감히.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10년 전 완벽하게 묻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장님, 태양을 쪽에서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성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연결해. 화면이 켜지고 몇 명의 고위 장성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은 불안의 증거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부사령관이었다. 강희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짧을 한마디. 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성준이 이를 악물었다. 증거는 아직 없을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부사령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다. 그 여자가 직접 나섰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10년 전 일. 들킨 건가? 성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로 침착함을 되찾았다. 아직 아닙니다. 부사령관이 천천히 말했다. 그럼 먼저 움직여야겠지.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딸은 그 한 단어에 모든 시선이 성준에게 향했다. 성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강설아 소위 갓 임관했습니다. 부사령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좋아, 가장 약한 골이야. 그 말은 곧 명령이었다. 화면이 꺼지고 성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강희수, 이번엔 네가 무너질 차례야. 장면이 바뀐다. 강설아는 부대 배치를 기다리며 숙소에 앉아 있었다. 아직 군복의 주름도 새 것 같았고 그녀의 눈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행정장교가 들어왔다. 강설아 소위. 예. 그녀는 즉시 일어나 경례했다. 장교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배치 명령이 나왔습니다. 설아는 숨을 삼켰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짧은 침묵, 그리고 GOP. 공기가 멈춘 듯했다. 최전방, 가장 위험한 지역. 신임 소위에게는 거의 보내지 않는 곳. 설아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세를 바로잡았다. 알겠습니다. 장근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침묵만 남았다. 설아는 천천히 손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찌그러진 임관 반지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다. 너무 빠르다. 너무 의도적이다. 장면이 바뀐다. 강희수의 사무실. 박지훈 소령이 급하게 들어왔다. 장군님. 희수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말해. 강설아 소위 GOP로 배치됐습니다. 그 한 문장.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희수의 손이 멈췄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가 승인했지? 지훈이 답했다. 군시설본부 라인입니다. 박성준 준장. 정적. 길고 깊은 정적. 그리고 희수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드디어 먼저 움직였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지훈아. 예, 장군님. 설아 배치기로 전부 가져와.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박성준, 인사기록도.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혼자 남은 희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고 있었다. 10년 전 피로 물든 그날의 기억.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름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안 놓친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김태훈 대령.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희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드디어 연락하셨군요. 전화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소장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도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잠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도망칠 준비를 했으며, 누군가는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끝냈다. 이틀 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군 훈련장 신축 현장. 아침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현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새 건물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벽면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김태훈 대령은 건물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균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터질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한 중위가 급하게 다가왔다. 대령님, 훈련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1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부실 자재, 압력, 그리고 침묵. 중단해. 짧은 한마디였다. 중위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예? 지금요? 지금 당장 병력 전부 철수시켜. 중위는 더 묻지 않고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늦고 있었다. 건물 내부 20여 명의 장병들이 훈련 중이었다. 그 순간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쿵. 그리고 이어지는 균열음.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전원 밖으로! 누군가 외쳤다. 병사들이 급히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명이 뒤처졌다. 신임 소위였다. 발이 걸려 넘어지는 순간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다. 충격음, 그리고 비명.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훈이 달려갔다. 괜찮아, 정신 차려. 소희의 다리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부상장은 들것에 실려 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우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떨렸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박성준. 태우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장면이 바뀐다. 같은 시각 국방부. 강희수는 보고서를 받고 있었다. 박지훈 소령이 급하게 말했다. 장군님, 파주 훈련장 붕괴 사고 발생했습니다. 신임 소위 1명 중상입니다. 희수의 눈이 멈췄다. 위치. 대한건설 시공 현장입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희수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다. 차 준비해. 몇 시간 후 사고 현장. 군 헌병과 조사팀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희수의 차량이 멈추고 그녀가 내렸다. 정복 차림의 그녀가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 공기가 바뀌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너진 건물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으로 벽을 짚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균열, 부서지는 감촉. 사진, 짧은 명령.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김태훈 대령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10년 만에 재회.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훈의 목이 마른 듯 움직였다. 강 소장님. 희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보고. 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구조적 결함입니다. 철근 규격 미달, 시멘트 배합 문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희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언제부터 알았지?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태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10년의 침묵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말해. 희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태훈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적. 길고 무거운 정적.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선택해. 그녀의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계속 침묵할 건지 아니면 살아남을 건지. 그 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태훈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균열이 시작됐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차량 안 박성준이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배신이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정리해. 짧은 명령.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다시 현장. 희수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바람이 불었다. 먼지가 흩날렸다. 그리고 그날 단순한 사고로 보였던 사건은 거대한 폭풍의 첫 신호가 되었다. 사고 다음 날 새벽, 인사참모부 수사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은 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된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태양외 조직도와 공사 비리 관련 사진들이 빽목하게 붙어 있었다. 박지훈 소령이 커피를 들고 서류를 넘기고 있던 그때 문이 급하게 열렸다. 소령님, 큰일 났습니다. 이수진 대리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들린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수진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수사팀 내부 사진이 떠 있었다. 벽에 붙은 자료들, 책상 위의 문서들, 심지어 조사 대상자 명단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지훈의 눈이 굳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지? 어젯밤입니다. 군 내부 익명 게시판에 퍼졌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부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출입 기록 확인해.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다. 김 상사, 어젯밤 단독 출입 기록 있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잡아. 장면이 바뀐다. 같은 시각, GOP 최정방. 차가운 바람이 철조망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설아는 완전군장을 한 채 초소에 서 있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퍼졌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주변 공기는 묘하게 불안했다. 옆에 있던 병사가 낮게 말했다. 소희님, 여기 배치된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명령이야.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배치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자리다. 그때 무전이 울렸다. 3번 초소, 이상신호 감지. 긴장감이 즉시 높아졌다. 설아는 총을 움켜쥐었다. 확인하러 간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풀숲이 흔들렸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리. 팡! 총성이 울렸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설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몸을 낮추고 외쳤다. 엄폐! 주변 병사들이 흩어졌다. 총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초 후 다시 정적. 하지만 그 몇 초는 충분히 길었다. 설아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이상하다. 너무 의도적이다. 장면이 바뀐다. 국방부 조사실. 김상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강희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누가 시켰지? 김상사는 입을 다물었다. 희수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들 등록금 2천만 원. 김상사의 어깨가 흔들렸다. 누가 줬지?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희수는 한치도 눈을 떼지 않았다. 결국 김상사의 입이 열렸다. 전화였습니다. 누구?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희수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내용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수사팀 자료 전부.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희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아? 예, 장군님. 통신 기록 전부 추적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이건 시작이야. 장면이 바뀐다. 어두운 방 안. 박성준이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강희수, 생각보다 빠르군. 그는 낮게 웃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겠지? 그는 전화를 들었다. GOP 쪽, 상황 보고해. 전화 너머에서 짧은 답이 들려왔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성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다시 GOP. 설아는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둠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 보고 있다. 그 느낌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미세한 소리.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멈췄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같은 시각 서울.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다. 완벽한 공격.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날 밤 누군가는 쫓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싸울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밤 인사참모부 수사팀 사무실은 의도적으로 조용했다. 불은 일부러 어둡게 줄여져 있었고 주요 자료들은 일부만 노출된 채 벽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다시 훔쳐보기를 기다리는 듯한 상태였다. 강희수는 창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들어올 거야. 낮은 목소리였다. 뒤에 서 있던 박지훈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미끼는 던졌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번엔 놓치지 마. 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사무실 복도에 희미한 발소리가 울렸다. CCTV 화면 속 한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 앞에서 멈춘 그는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카드키를 꺼냈다. 삑! 문이 열렸다. 김상사였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왔다. 벽에 붙은 자료를 확인하고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 순간 끝났어. 불이 켜졌다.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빛. 김상사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뒤에서 희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현행범이야. 지훈과 헌병들이 동시에 들어왔다. 김상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희수는 그를 잠시 바라봤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장면이 바뀐다. 같은 시각, 어두운 골목. 한 남자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다. 김상사와 연결된 연락책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들켰습니다. 수사팀에. 그 순간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퍽! 둔탁한 소리. 남자가 그대로 쓰러졌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며 통화가 끊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늦었어. 장면이 다시 바뀐다. GOP 최전방. 깊은 밤, 설아는 초소 안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낮의 총격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긴장 상태였다. 하지만 설아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이상하다. 너무 정확하다. 계획적이다. 그때 옆에 있던 병사가 낮게 말했다. 소희님, 오늘 낮 사건 보고서 올라갔는데. 설아가 고개를 돌렸다. 뭐가 문제야?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용이 다릅니다. 뭐? 외부 침입 흔적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공기가 멈췄다. 설아의 눈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병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내부다. 누군가 조작하고 있다. 설아는 천천히 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철조망 너머.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사냥터야. 장면이 바뀐다. 국방부. 희수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상사, 현행범으로 체포 완료. 연락망 일부 확인됐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직 멀었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흔들어. 예? 태양의 내부 서로 못 믿게 만들어. 그 말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다. 조직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김태훈 대령. 희수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말해. 전화 너머에서 숨이 가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소장님,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희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위치 보내. 몇 초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희수는 즉시 말했다. 지훈아, 차량 준비해. 지금 당장.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번엔 늦으면 안 된다. 장면이 전환된다. 어두운 도로 위, 김태훈의 차량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백미러 속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쾅! 충돌음. 차량이 크게 흔들렸다. 태훈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같은 시각, 도로 반대편에서 한 차량이 멈췄다. 그 안에서 희수가 내려왔다. 그녀의 눈이 사고 차량을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한 명은 쓰러졌고 한 명은 사라졌으며, 그리고 한 명은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끝냈다. 사고 직후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로 위에 뒤집힌 차량, 깨진 유리, 그리고 흩어진 금속 조각들 사이에서 강희수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 밑에서 부서진 유리가 바스락거렸다. 차량 안, 김태호는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희수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단 한 번, 아주 짧게. 살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대적이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태우는 급히 들것에 실려 나갔다. 희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살아야 한다. 지금 죽으면 모든 진실도 함께 묻힌다. 장면이 바뀐다. 병원 중환자실 앞. 붉은 불빛이 켜진 수술실의 문. 시간이 멈춘 듯 흐르고 있었다. 박지훈 소령이 옆에 서 있었다. 상태는? 희수가 물었다. 아직 모릅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가 했는지 찾았어? 지훈의 눈이 굳었다. 추적 중입니다. 희수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아니,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미 알고 있어. 장면 전환. 같은 시각, GOP. 강설아는 야간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신임 장교의 눈이 아니었다. 의심하는 사람의 눈. 그녀는 낮게 말했다. 오늘 낮 보고서 누가 작성했지? 옆에 있던 병사가 대답했다. 정보장교 쪽에서 올라온 걸로 합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다. 정보장교 호출. 몇 분 후 한 중위가 초소로 올라왔다. 설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보고서 직접 쓴 겁니까? 중위는 잠시 당황했다.
예, 맞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없음이라고 했죠? 예. 설아의 눈이 더 깊어졌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탄피를 들어올렸다. 중이의 얼굴이 굳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공기가 얼어붙었다. 중이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설아는 천천히 말했다. 여긴 작전 구역이 아니라 조작 구역이네요. 장면이 바뀐다. 병원 복도. 희수가 혼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희수는 고개를 돌렸다. 박성준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긴 정적.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성준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희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긴 왜 왔지? 성준이 웃었다. 부하가 다쳤는데 와야지.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희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사고 아니지. 성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다. 증거 있어? 그 한마디 도발이었다. 희수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곧 짧은 대답, 그리고 이어지는 말. 너부터야.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성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희수와 성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침묵.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희수의 눈이 잠시 감겼다. 하지만 곧 다시 떠졌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장면이 바뀐다. 어두운 방 안. 태양외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사령관이 낮게 말했다. 강의수가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 물었다. 김태우는? 살았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럼 문제군. 부사령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정리해야겠지. 그 말은 다시 한번 선을 넘는 결정이었다. 장면 전환. 병원 병실. 희수가 혼자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의식 없는 김태훈.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희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같은 시각, GOP. 설아는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전이 울렸다. 긴급 상황 발생. 설아의 손이 총을 꽉 쥐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태양회 내부 회의실.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웠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신뢰 대신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사령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어. 짧은 한 문장. 하지만 그 파장은 컸다. 한 장성이 바로 반응했다. 김태훈 아닙니까? 또 다른 인물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의식도 없는 사람을? 그럼 누군데? 방 안의 긴장감이 점점 올라갔다. 그때 박성준이 낮게 말했다. 강의수 쪽에 내부 협력자가 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뜻이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깨졌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사령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럼 하나씩 제거하면 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장면 전환. GOP 최정방. 깊은 밤.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침입정보. 전원 전투 준비. 강설아는 즉시 총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총성이 울렸다. 당, 당. 설아는 몸을 낮추고 조준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움직임이 너무 정교하다. 마치 훈련된 사람들처럼. 이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옆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쾅! 흙과 먼지가 튀어올랐다. 한 병사가 쓰러졌다. 의무병! 혼란 속에서 설아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 침입이 아니다. 내부와 연결된 공격이다. 누군가 좌표를 넘겼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안 뺏긴다. 다시 장면 전환. 국방부. 강희수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GOP 상황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멈췄다. 지훈아. 예, 장군님. 설아 위치. 몇 초 후 좌표가 화면에 표시됐다. 희수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멈췄다. 감정은 사치였다. 지금은 전쟁이다. 지원 요청해. 즉시.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면 전환. 병원. 김태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모니터가 반응했다. 삐 소리가 달라졌다. 간호사가 놀라 외쳤다. 환자, 반응 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 사고.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입이 떨렸다. 그들이... 하지만 말은 끝나지 않았다. 장면 전환. 태양외 회의실. 한 장성이 급하게 들어왔다. 김태훈, 의식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성준의 눈이 번뜩였다. 늦었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낸다. 장면 전환. GOP. 총격은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설아는 엄폐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탄창을 갈아 끼우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무전이 울렸다. 지원병력 도착 3분 전. 3분. 너무 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움직임, 군용 장비, 군용 신호.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군?
아니었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다. 내부다. 완전히. 설아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결심했다. 적이다.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장면 전환. 국방부. 희수의 눈이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파일이 화면에 떴다. 김태훈이 남긴 백업 자료. 자동 전송. 희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열어.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는 녹취 파일, 거래 내역, 그리고 10년 전 사고 관련 영상 일부. 숨겨져 있던 진실. 희수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드디어. 그녀는 낮게 말했다. 잡았다. 장면 전환. 태양외. 한 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자료 일부 유출됐었습니다. 그 순간 부사령관의 얼굴이 굳었다. 박성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였다. 장면 전환. GOP. 지원병력이 도착하며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설아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주변에는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정체가 드러난 공격자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총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누군가 군을 이용하고 있다. 장면 전환. 국방부. 희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공개한다. 그 한마디. 전쟁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도망칠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누군가는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방송 카메라, 그리고 군 관계자들까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끝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희수가 들어왔다. 정보기에 빛나는 계급장, 흔들림 없는 걸음, 그리고 완전히 냉정한 눈빛. 그녀가 단상에 서자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지금부터 군시설 관련 중대한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 사진. 균열된 건물. 두 번째. 녹슨 철근. 세 번째. 붕괴된 훈련장. 기자들 사이에서 움성거림이 일어났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다. 이 모든 공사는 동일한 업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짤복 정적, 그리고 대한건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장면 전환. 정한계 대표의 사무실. 그는 화면을 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미친. 그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장면 전환. 브리핑룸. 희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이 업체는 특정 인물들과 지속적인 금전 거래를 해왔습니다. 다음 화면. 계좌 내역, 금액, 날짜, 그리고 이름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다. 여기에는 현직 장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박성준이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들어왔다. 강희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희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 지금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성준이 이를 악물었다. 희수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증거 있습니다.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다. 어두운 화면,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10년 전 사고 장면 일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조작된 흔적,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 한 남자의 얼굴. 침묵. 완벽한 침묵. 기자들도 군인들도 아무도 숨조차 쉬지 못했다. 희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 사고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성준을 향했다. 살인입니다.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장면 전환. 태양회 회의실. 방송을 보던 장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끝났어. 누군가 중얼거렸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배신, 그리고 공포. 부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료, 전부 없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면 전환. GOP. 설아는 부대에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내부 협조자 존재. 그녀의 눈이 굳었다. 이제 확실하다. 이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아니다. 장면 전환. 병원. 김태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그의 입이 떨렸다. 박성준. 그 이름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다. 장면 전환. 브리핑룸. 성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망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희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그날 누군가는 권력을 잃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잃었으며 그리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했다. 브리핑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다. 뉴스, 언론, SNS 모든 곳에서 같은 이름이 울려 퍼졌다. 대한건설, 태양회, 그리고 박성준.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름들이 이제는 추락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국방부 청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군 내부에서는 긴급조사와 체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장면 전환. 조사실. 박성준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손, 무너진 얼굴. 더 이상 준장의 모습은 없었다. 조사관이 낮게 말했다. 혐의 인정합니까?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웃었다. 아주 조용하게. 강희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끝까지 가는군. 장면 전환. 국방부 복도. 희수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양옆으로 서 있는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로 올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의 눈. 장면 전환. 병원. 김태훈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다. 희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긴 침묵.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늦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말했으면 됐어. 태훈의 눈이 흔들렸다. 10년 동안 숨겼습니다. 희수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해졌다. 이제 끝났어. 그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해방에 가까웠다. 장면 전환. 교도소. 박성준이 독방에 앉아 있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 그는 벽에 기대앉아 중얼거렸다. 우린 질 수밖에 없었어.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스쳤다. 장면 전환. GOP. 강설아는 다시 초소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흔들림 없는 시선. 그녀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끝난 건가? 그때 무전이 울렸다. 상황 종료 확인. 짧은 침묵.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장면 전환. 국방부 브리핑룸. 다시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희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수사팀,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군의 신뢰.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장면 전환. 밤. 희수의 집. 조용한 거실. 벽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희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끝났어요.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긴 싸움이 끝난 사람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장면 전환. 마지막 장면.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내레이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희수의 눈빛이 떠오른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눈. 검은 화면. 침묵. 그리고 끝.